자, 제가 미국의 지금 프레카리아트 계층이 트럼프에 열광하고 있다. 이게 이제 돌풍이 되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미국 대선은 이대로 가면 해보나 마나가 될 겁니다. 왜?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근본적으로 미국이 가면 갈수록 저렇게 이 몰락해가는 중산층, 그리고 서민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저건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 유럽에도 저러니까 저 거구가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지금 현대 자본주의의 기본적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자본주의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금융투기 자본주의고, 또 나아가서 4차 산업이나 기술 혁신 등을 갖다가 주장을 하면서 점점 이 고용이 불안해지는 시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산층 시민계급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중산층 시민계급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묵고 살 수 있는 일자리들이 소멸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첨단 빅테크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전문 기술자나 아니면 금융투기 자본가들이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극상층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대다수의 과거 사무직이나 건실한 노동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점점 소멸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의 영향이기도 하고, 금융투기 자본주의의 영향이기도 하고, 신자유주의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서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 그야말로 보편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도 똑같은 현상이 닥치고 있는 거 아니냐? 닥치고 있죠. 한국에 가만히 보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거의 사라져버리고 있고, 저성장이 지금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대인 성장률도 가면 갈수록 더 낮아져서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거다. 그걸 회복할 방법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하고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저성장에다가 저출산이 또 되고 있죠. 그 저출산이 가져오는 온갖 사회적 폐해가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가는 폭등하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저소비 현상, 그리고 모든 부분에 물가는 올라가는 고비용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사회로 이미 흐름이 굳어졌고, 이 흐름을 뒤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성장 시기에 만들어졌던 사회 시스템을 이제는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과거의 성장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인정을 해야 이제 답이 나오는데, 다들 인정을 하지 않고 성장기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영업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이제 못 돌아갈 겁니다. 점점 자영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소멸돼 갈 거예요. 이제 외식까지도 소득이 떨어져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 보면 저가품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이제 닭집도 잘 안 시켜 먹고 그야말로 저가 닭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그야말로 이 저가가 산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그 변은 한국이 일본보다 오히려 조금 높아 보이지만은, 점심값만 비교하면 일본에는 5,000원, 6,0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점심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점심 가격이 기본으로 10,000원, 12,000원씩 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이게 밥 사 먹는 게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단순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정치인부터 관료들까지도 이걸 바꾸려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고성장 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다시는 이게 우리가 인구가 막 늘어나던 시대처럼 돌아가지 못한다. 다시는 펑펑 쓰대던 그런 과거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건가라는 부분에서 좀 가치나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있어요. 여야 정치인들도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요. 그냥 눈앞에 옛날에 하던 장밋빛 인생 같은 소리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축소 사회로 간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이 축소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 시스템을 유지시켜 갈 거냐라는 걸 고민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한때 인기가 있었던 게 기본소득이라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갖다가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모두에게 일정하게 얼마씩 주고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답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노동과 연계되어서 소득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이 노동을 갖다가 창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는 늘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해진 세수를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냐. 그래서 제가 고용세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예산 편성을 혹은 개발 이런 데다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에 뭘 유치하겠다, 공항을 만들겠다, 철도를 만들겠다, 도로를 만들겠다, 다리를 만들겠다, 터널을 만들겠다, 항만을 개선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들이 전부 공공적 고용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언론들도 보면 이 기득권적 이해관계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아요. 교수라는 사람도 기득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국가나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암울한 미래의 현실을 갖다가 까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꺼리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걸 암울하다고 감추고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축소되어가는 저성장 사회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끄집어내고 토론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요 말하지 않고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처럼 자꾸 하다가는 그야말로 우리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생겨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